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나는 다람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나는 다람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 28이 되는 96년생입니다. 수시로 수도권 대학 법학과를 1년 다니다가 21살 1월에 군 입대 후 22살 10월에 군 전역하여 1년간 시설 보안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경찰 공부를 2년간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돈이 다 떨어져 25살 8월경 다시 돈을 모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건설 현장에서 창업 분야에서 10개월쯤 일하던 때 기술도 잘 알려주시는 선배님을 만나 나름 즐겁게 일을 하다가 당시 현장 팀장님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일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자금 마련을 위해 일을 시작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팀장님께서는 아직 네가 다른 일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한다면 다시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들은 후 고민을 꾀하다 타 동료분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한 후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자고 마음먹고 작년 12월 31일부로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공시 준비를 하여 이번 2차에서 필기 합격 후 체력시험에서 심각하게 낮은 점수를 받고 현재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로 시간을 쏟은 만큼의 가치가 있는 직업인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하였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현재 출동지 보안 일을 하기 위해 입사 원서를 넣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출동지 업무를 하면서 일반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여 2년 안에 취득하고 타 업체를 이직하여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출동직이 아닌 관리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안직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문제 어려웠는데 필기 합격하셨네요. 혹시 죄송한데 어느 청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서울 아니면 경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커트라인 알거든요. 이번에 커트라인이 250만점에 167.5 아닙니까? 이 사람 왜 알고 있지? 이 생각 안 드나요? 서울청이면 167.5겠네. 맞죠? 경찰 시험이 이게 만점이 좀 특이해요. 보통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50점 만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250점 만점에 167.5. 그러면 세 문제 더 앞섰네. 0.7이네. 서울청 175. 체력을 몇 점 맞았길래? 체력을 보통 아마 남자 기준으로 한 35점? 그 정도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네. 50점 만점에. 백미, 청미, 윗몸, 팔구, 악력 5개 맞죠? 50점 만점 몇 점 나왔어요?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28점요. 왜 이렇게 못 나왔어요? 이거 솔직히 못 나온 거야, 28점이면. 왜냐, 운동 준비 안 해도 한 30점대 초중반은 나올 수 있거든요. 운동 준비를 해서면 40점 넘어야 돼요. 네. 28이면, 아무리 준비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체력 준비할 때, 내가 점수가 낮으니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체력 준비할 때는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제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싶잖아. 많이 하려고 하다 골로 갑니다. 진짜로. 내가 운동 이제 신경이 둔하니까 체력 점수에서 좀 많이 얻자고 하다가 몸이 탈나가지고 과락 나와서 집에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 원래 체력 준비할 때는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조깅만 하고요. 그냥 조깅만 하고 뭐 100m 같은 게 전력 추출 하시면 안 돼요. 전력 추출하면 골로 갑니다. 100m가 근육을 무지하게 당겨 쓰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나오고요. 인두도 끊어집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집에 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도 실제 시험장 가봤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100m는
그냥 스타트 연습 있죠. 그것만 하고 실제 내가 100m 뛰면 이제 몇 초 나오는지 그것만 알고요. 스타트 주법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하면 안 돼. 근데 그리고 이제 저 최적학원 가가지고요. 그 센서 있죠, 센서. 891의 윗몸 센서. 그거 좀 판정을 알기 위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28점이면 좀 낮게 나온 게 맞습니다. 보통은 한 30, 한 5점 나와야 되거든요. 운동을 좀 많이 하더라도. 왜냐하면 1000m는 대부분 만점 나오잖아요. 예. 악력도 요즘에는 이제 다 연습하기 때문에 50 중반은 그냥 나오거든요. 남자분들도. 저도 50 중반 나오거든. 아,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쉽네요. 아,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보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죠? 제가 확인해볼까?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12월 4일요) 아, 좀 오래 걸리긴 하네. 2달 정도 걸리네요.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다 붙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다람쥐님. 만약에 내가 보완이 하려고 마음 돌렸어. 근데 최종 명단에 내가 있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기대 안 했는데? 그럼 사람 또 마음 바뀌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환산 점수라고 하죠. 필기, 최적, 가산점을 합치면 뭐 경쟁자에 비해서 좀 후달리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시험이 또 V시험이기도 했고 그래서 딱히 막 그렇게 많이 잘 나온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면접 준비 빡세게 해가지고 뭐 안 되면 그냥 뭐 경비 일하러 가고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고.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출동직은 어딥니까? 출동직이 세 군데 있거든요. 자, S1, 삼성 S1, 그리고 SK 계열사 들어간 ATT 캡스, 그리고 KT텔레콤 세 군데가 있습니다. S1은 왠지 아닐 것 같아. 왠지 캡스 아니면 KT텔레콤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S1이 가능성도 있는데 S1은 나이를 좀 봐요. 좀 많이 봐요. 삼성 회사들이 보통 대부분 나이를 많이 봐요. 생산기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S1도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출동지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운전 경력만 있으면 돼요. 일종 보통 면허증만 있으면 SK 실더스요? 캡스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뭐야?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이 캡스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아, 그게 그거네. 캡스입니다, 여러분. 구 캡스. 구 ATT 캡스인데, SK 계열사로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네요. 아, 메나 캡스네, 캡스. 캡스 좋습니다. 좋은데, 출동직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출동직 일이 버티기만 하면 괜찮은데, 많이 힘듭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님도 들으셨겠지만 일단 이게 지금 이분이 연수원 가는 거죠, 맞죠? 연수원. 예. 옛날에 이제 BP1, 요즘에 BP1이라 부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저게 힘들어요. 연봉 많아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저게 매년 자주 뽑아요. 예. 캡스나 뭐 S1 자주 뽑아. 왜 자주 뽑냐면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자주 뽑는 거예요. 회사 자체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핑계이 또 시작했네요. 네, 저분도 시작했네. 어서오세요. 보니까 지금 이제 실더스라고 하는 데가 캡스하고 NSOK하고 인포색 요거 세 개를 합친 거네. 이게 왜냐하면 연수원 가서도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접까지 가서 이제 연수원, 지금 연수원 가기 전이죠. 12월 4일이면. 출동지 교육이 연수원이에요. 연수원 가서 가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운전 테스트예요. 운전 테스트. 운전 테스트에서 탈락하면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와야 됩니다. 약간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운전 테스트를 굉장히 빡빡하게 봐요. 왜냐하면 일이 운전을 잘해야 돼요. 상당히 운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에 하루 종일 있는 일입니다. 거의 택시기사만큼 웬만한 택시기사 이상 운전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250, 300km는 그냥 주행할걸요,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만 따져도. 네.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 보안차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 거의 뭐 차를 하루 종일 핸들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각오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하다가 경비지로 취업하면 비전이 어떨까요? 사실 경비회사가 이 비전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너도 뭐 경비업 하다가 뭐 그만두는 입장인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경비지도사 딴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뭐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지? 그냥 지도사 자격증 따가지고 수당을 얼마 더 받는 거? 그거밖에 딱히 없습니다. 네. 경비업이 모르겠어요. 실력보다는 좀 이 사람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네. 물론 경비조사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비업이라는 게 관리직 있긴 한데 관리직 티어가 별로 안 나요. 네. 안 납니다 이게. 경비회사들이 대부분 인력이 한 7, 80%가 출동직이 몰려 있어요. 출동과 현장이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S1도 마찬가지. S1은 이 관리직 티어가 더 안 나오고요. KT텔레캅도 관리직을 이유가 얼마 없고 대부분 현장 인력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설 보안 중에 가장 큰 에스테 시스템도 대부분 관리직 티어가 안 나옵니다. 관리 티어를 받으려면 팀장을 해야 됩니다. 팀장. 자, 이미 관리직 가겠다. 그러면 팀장 직함을 달아야 되는데 팀장은 보통 사원대 팀장을 못 달아요. 그럼 대리까지 달아야 됩니다. 대리까지 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기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8년? 들어와서 8년은 버텨야 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리 정도 달아야 이제 관리직으로 가겠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이 경비업에서 관리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건물 근무지에 팀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본사에 뭐 관리직 될 수 있지만 보통은 관리직 된다고 하는 거는 팀장이 어떤 이제 보면 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왜 여기 SK 실더스라고 합니까? 그 전에 캡스였죠. 캡스가 출동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 보안도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나 아니면 뭐 대학교 이런 데 가보면 캡스 직원도 있어요. 그분들 BP3라고 하거든요. BP3.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직. 신분이 좀 다른데 그걸 관리하는 팀장이 보통 관리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관리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관리직 하면 좋은 거는요. 일단 워라밸이 보장이 됩니다. 워라밸. 예. 교대 근무를 아예 안 해요. 보통 이 경비 파트가 교대 근무를 무조건 베이스로 깔거든요. 출동 보안도 교대 근무고 시설 보안도 교대 근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교대 근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간 근무가 없습니다.
뭐 빨간 날도 못 챙겨 먹고 명절 날도 나와야 됩니다. 네. 시성엽이 일하겠다고 하면 뭐 난 주말 무조건 쉬어야 된다. 놀러 가야 된다. 뭐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명절날 쉬겠다는 마인드도 없어야 돼요. 명절날 도 일해야 됩니다. 365일 연중 무휴. 그런데 이제 팀장이 되면 네, 주 5일 근무. 그리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 되면 퇴근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리고 빨간 날 다 쉽니다. 명절도 안 나와요. 장점이 있죠. 예.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좀 더 많아. 일단 단점은 뭐냐 하면 출동 일했을 때보다 월급이 작아요. 예. 출동 사원들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왜냐하면 이제 야간 수당도 없고 빨간 날 수도 이제 특근 이런 것도 적용 안 받으니까. 예. 보통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이 많은 이유가 빨간 날도 일하고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하다 보니 수당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심장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건물 근무지 같은 거 가보면 갑질 같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 고객들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외야 주민들 갑질 같은 거 팀장이 다 커버 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 저거 정말 쉬운 거 아니구나. 네. 현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팀장 교체가 될 수 있어요. 네.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쫓겨나면 뭐 바로 잘리지 않습니다만 자리가 없으면 무기한 대기 타야 되고 그런 거 이미지 나빠지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른 거 있겠지만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관리직으로 많이 가려고 그래요. 배우자 때문에. 돈이 적어도. 근데 관리직 가보면 썩 좋다고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캡스 시절에 이제 관리직, 대리 정도 되면 이제 관리직 간다고 치면 보통 8년, 아무리 못해도 8년? 출동으로 시작해서 한 8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럼 8년 동안은 뭐냐? 차 타야 된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은 그 차 타고 출동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안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보안직을 그만두면 디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보안에는 이쪽 분야에서 내가 일을 그만두면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립니다. 이걸 기술을 인정 못 받아요. 보안일의 치명적인 단점이 그겁니다. 들어왔을 때 뭐 경비지도사가 좀 의미가 있는 거지. 나오고 나면 경비지도사 뭐 있어도 이거 뭐 받아주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이제 노가다 일을 했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본인이 적성이 맞는데. 그렇죠. 한 군데 들어왔으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거기서 존버해야 됩니다. 예,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니 만약에 저기 이제 캡스, 부캐스죠, 저기가. 실더스. 저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좋든 싫든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특히 가장 애매한 게 굉장히 어설프게 채워서 나오면 굉장히 낙동과 오리알리기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파트가 다양한데 뭐 건물 이제 관리인으로 해가지고 팀장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있고 출동대원으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설치팀 예, 장비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죠.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창업하면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TS팀인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안기기를 이제 설치하고 이거를 이제 고치고 한 사람들. 예. 기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왜냐면 보안기가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탐지기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손볼 줄 아는 사람들.
본인 급여면서 보여주면서 네가 20년 뒤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치면 이 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랑 일당 5만원 차이라고요? 5만원 차이면 1년 단위 한 100만원, 100만원 한 120, 30, 20, 30 그 정도 차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안 일을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 말리지 않는데 일단은 연수원 가가지고 운전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운전 테스트. 운전 난이도가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운전 연습을 좀 하시고 가야 될 거예요. 운전을 좀 할 줄 아십니까? 저게 세단은 좀 잘 몰아야 돼요. 보통 경비업체 차가 중형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차 있잖아요. 소나타 몰 거예요. 소나타. DM4 몰 겁니다. 네, 보통 보안차는 대부분 DM4예요. K5 없어요. 네. 보통 경찰이나 이제 보안업체 차는 대부분 이제 중형.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나타 DM4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중형 세단은 좀 잘 몰아야 돼. 그래서 운전 같은 거 좀 빡빡하게 보거든요. 난코스 같은 거. 오히려 일종 보통 면허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길 가보면 보안차 대부분 그거입니다. 대부분 소나타예요. 예, 소나타. 우리나라 소나타의 절반이 여기 팔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렌트카나 경찰이나 어떤 보안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드립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많이 팔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업무용 차로 더 많이 봅니다. 지금 순찰차 가보면 여러분 전부 다 소나타입니다. 아니 K5 별로 없어요. K5는 잘 없어. K5는 우리가 렌트카는 있지만 보안업체 차는 그러니까 요즘 3세대 있잖아. 3세대는 없어요. 풀체인지. 있어도 2세대는 1세대겠지. 3세대는 잘 없어요. 대부분 소나타입니다. 대부분. 말리부도 잘 없어요. 아니면 지나가다 지구대 한번 보시던가. 지구대 가면 왜 차 세워져 있잖아. 본다고 뭘 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경찰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은 좀 일단 하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기회지 않습니까? 기왕 하는 김에 면접 준비 제대로 하셔가지고 또 혹시나 몰라요? 또 붙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저완산도 좀 붙고 하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인원수가 조금 변수가 별로 없어 사실. 근데 서울 경기는 워낙에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많잖아요.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를 뭐 완전히 걸지 못하겠지만 약간은 걸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이 각오가 돼 있다면 뭐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좋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리고 출동 경비하면 돈 많이 받아요. 거의 순경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여기 뭐 현재 돈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저것 연끌하면 4천 중반대는 될 거예요. 네, 4천 중반대. 대신에 그만큼 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일이. 서울은 더군다나 가입자가 많아가지고, 예. 지방에는 오히려 이제 출동직 하면 퇴사자가 별로 없어요, 지방은. 그래서 지방 같은 게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캡스 많이 하잖아요. 그 BP 합격을 했어요. 연수원까지 다 마쳤어. 1년 동안 대기 타는 경우가 있어요. 티오가 안 나가지고. 티오가 나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는 거야. 예. 그만두지 않아가지고 아파트 사업장 같은 데 와가지고 거기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출동은 뭐 상관없는 일을. 그러다가 튀어나오면 가는 거야. 근데 서울은 워낙에 많이 그만둬서 연수원 맞지 바로 차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좋은 점이. 예. 대구 부산 합격하면 이게 보면 지역별로 뽑잖아요. 지역별로. 예. 왜 대구 부산은 1년 동안 자리가 안 나. 2년 동안 자리 안 나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예. 대부분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서울은 교통편도 좀 많이 복잡할 뿐더러 가입자가 많잖아요. 가입자가 많은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출동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잖아. 가입자가 뭐 지방에 한 1200개면 서울은 한 1800, 1900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출동직 한 명이 관리하는 이 가입자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차 한 대, 이제 차 한 대 섹터라고 하죠.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에 만약 고덕동을 내가 한다. 그 고덕동 전체를 가는 거야. 그게 한 4km 반경에 가입자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1500개 넘어요. 그걸 차 한 대가 관리하는 거야. 차 한 대가. 한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뜰지 모르잖아. 말랑 같은 게. 뭐 오작동도 많거든. 대부분 오작동이에요. 기계가 뭐, 이제 좀, 스위치가 뭐 맛이 갔다거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작동한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 대부분 거의 한 80% 이상은. 근데 그런 거 출동을 다 가야 돼요. 10군데는 10군데 다 가야 돼. 20군데 나면 20군데 다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출동 나갈 할 수도 더 많고, 고장 날 것도 많고, 사이코드 만나는 일도 더 많고, 교통비도 지랄 같고. 예. 왜냐하면 저도 들은 거거든요. 출동자 가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게 만약에 알람 뜨잖아요. 어느 지역에 알람 뜨잖아. 그러면 이제 GPS 뜰 거 아니에요. 그거 뜨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미션처럼 타이머 걸려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타이머가 딱 가가지고. 예. 예. 그 타이머가 미션처럼 미션 컴플리트 정 시간이 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인사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성적처럼 이제 성과급 받을 때 등급 매겨가지고 그런 거 이제 제한 시간 안에 도착을 다 해가지고 뭐 고객들한테 클레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성과 받을 때 이제 좀 이제 나중에 돈 좀 더 받고 만약에 그런 거 이제 고객들한테 클레임 많이 끼치고 뭐 늦게 도착하고 하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과급 받을 때 좀 까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운전을 잘해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어가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의 각오는 좀 단단히 하셔야 돼요. 뭐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서울이 인구도 많지만 좁아터진도 인구도 많지만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입자 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또 많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안일이 출동일이 빡센 게 뭐냐면요. 시설 보안은 그래 팀이 있으니까 뭐 누가 화장실 가거나 뭔가 급한 일 생기면 땜빵이 가능한데 이 출동직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독고다이입니다. 독고다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 보안 한 팀이 있으면 누가 화장실 배 아프다 하면 땜빵 가주면 됩니다. 네. 문제 생겼다 하면 대기 타고 있던 사람이 대신 들어가면 돼. 뭐 투입하면 되는데 이 출동 보안은요 혼자입니다. 혼자. 말 그대로 혼자. 혼자 하다가 뭐 배 아프잖아. 배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다 처리해야 돼. 지연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했던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뭐 보안업체 가가지고 잘 적응하시기 바랄게요. 일단 강인한 멘탈을 요구할 겁니다. 강인한 운전 실력과 멘탈과 체력. 요것만 겸비하시면 뭐 본인이 만족하시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시설 보안은 쉬는 시간, 근무 시간이 좀 예, 스케줄표 있죠, 여러분. 군대처럼 왜 보면 근무표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시설 보안은 근무표 짜가지고 뭐 24시간 근무하면 야간 근무면 조 나눠가지고 누구 쉬고 누구 근무하고 누구 쉬고 누구 근무하고 누구 점심시간 누구 저녁시간 이렇게 교대로 시간을 짜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유 인원이 있어가지고 누구 한 명 빠지면 뭐 먹고 쉬는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봐주고 이런 게 되는데 출동은 그게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근무하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튼 그건 나중에 들어가서 뭐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일단 제가 얘기한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면접 준비하세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준비하세요. 혹시나 몰라 해도 될지 모르니까. 예.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